자, 2주차 마지막 차신 3차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차시에서 이어서 하는 수업이에요. 떡의 쓰임새에 대해서, 시절시기의 떡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통과 의례와 떡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앞에서 시절식에서 1월부터 12월까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통과 의례라는 내용을 좀 볼 거예요. 그래서 통과 의례가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과 의례라는 건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212페이지에. 이번 3차 시에는 조금 제가 첨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숫자가 매겨져 있는 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 않은 건 제가 첨부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돼요. 어쨌든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칠 때까지 반드시 거치게 되는 몇 차례의 중요한 의례를 통과 의례라고 해요. 그리고 가끔씩 이거 너무 어렵고 하기 싫어 막 하지만 어른들이 그거 그냥 통과 의례야 이런 표현 쓰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네. 그래서 이러한 의례에 떡을 마련을 해요. 그래서 각기 의미를 부여를 해서 의례와의 관련성을 더 크게 하였고요. 통과 의례의 풍속이 떡의 풍속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통과 의례와 관련된 떡의 풍속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통과 의례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붙여봤어요. 통과 의례는 한자로 이렇게 통과 의례 이렇게 쓰고요.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생을 마칠 때까지 반드시 거치게 되는 몇 차례의 의례라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출생, 371, 100일, 첫돌, 생일, 관례, 혼례, 회갑, 상례, 제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책에는 371, 100일, 첫돌, 혼례, 회갑 요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여기 회갑 말고도 7순도 있고 8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막 결혼한 지 막 이렇게 뭐 60년 됐다 막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통과 의례라는 말 중에 잔치라는 말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사스러운 날에 음식을 마련하고 손님을 청해서 함께 먹고 즐기는 날이고요. 통과 의례를 맡는 주인공이 살아서 맡게 되면 잔치라고 하지만, 그죠? 하지만 그게 아닐 경우엔 그런 말을 붙일 수가 없죠. 살아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통과 의례는 음식을 마련하여 각기 의미를 부여해서 관련성을 더 크게 하고요. 사례를 중요하게 여겨요. 관례, 혼례, 상례, 제례. 그렇죠? 조선시대 유교 기본 사상의 효 때문에요. 사실. 그래서 조상의 제례를 엄격하게 지키기도 하고요. 제사상 살이는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보면은 가끔 제 친구랑 놀다가 친구가 나 오늘 일찍 가야 돼. 왜? 네. 오늘 제사야. 막 이러면서 막 뛰어갔거든요. 걔는 안동권 씨였어요. 네. 그리고 의례 음식으로 그래서 떡이 정말 중요하게 쓰여요. 과자, 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떡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통과 의례 중에 우리 책에는 없지만 출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사실 출생도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산모나 이런 아기의 건강이 정말 중요하죠. 사람이 출생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기나 화를 면하고 아기가 복을 받고 장수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출생을 기념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은 안 그러는데 베이비 샤워만 하죠. 지금은 외국에 있는 베이비 샤워. 근데 우리도 사실 베이비 샤워가 있었어요. 이렇게 출생 전에 삼신상을 차려요. 동양의 베이비 샤워, 한국의 K 베이비 샤워. 아기가 나올 것 같은 상기가 생기면은 흰 쌀이랑 정화수 깨끗한 물 3그릇, 그 다음에 미역 이걸 준비를 해요. 삼신, 그래서 뭐 3명의 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삼신 할머니의 이름이 삼신이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긴 미역을 써요. 장곽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꺾지 않고 길게 해갖고 걸어둬요. 왜냐하면 미역을 꺾어 놓으면 사람이 꺾인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길게 잘 건강하게 오래 살으라고 장곽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출산 전에 이런 준비했던 삼신상을 출생 이후에는 이걸 차려요. 이제 그걸 쌀로 밥을 만들고 미역으로 미역과 물로 국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흰쌀밥 3그릇과 미역국 3그릇으로 삼신상을 출생한 다음에 출생한 날 차리게 됩니다. 산모의 무병과 영아의 명을 무영 잘 살기를 바라는 거죠. 무사하란 얘기예요. 첫국밥을 줘요, 산모에게. 아기 출생 후 처음 산모가 먹는 미역국과 밥이 이제 첫국밥인데 산모를 위해 흰밥을 따로 짓고 미역국에 간은 장독에서 새로 떠온 간장을 반드시 이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때 미역국에 고기를 원래 안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몸이 회복될 때 너무 그렇게 지방질을 먹게 되면은 오히려 몸에 무리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먹는 미역국에는 고기가 많이 거의 없어요.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이 삼신상인데 둘 다 삼신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출생 전에는 이렇게 정화수, 쌀, 미역을 이렇게 그대로 준비를 이렇게 한 켠이 둬요. 산실에다가. 그다음에 그걸로 출생 후에는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3-7일부터 나와요. 출생 이후에 3-7일, 3-7에 20일. 아이가 출산을 해서 나온 지 3일에 세 번째 7일, 3-7에 20일, 21일이 되면은 3-7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보내요. 근데 제가 이걸 이해가 좀 안 됐거든요. 애를 낳기 전까지는. 근데 제가 아이를 출산을 해보니까 21일째 정도 되니까 진짜 상당히 몸이 회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이때쯤 되면은 아마 산후조리원에 있을 것 같거든요.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3-7일쯤에. 근데 옛날에는 대문에 우리 며느리가 출산할 때쯤 이렇게 금줄을 걸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출입을 금하는 거예요. 근데 3-7일쯤 되면은 이거를 다 없애요. 그래서 출입을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산실의 모든 금기를 철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친지들도 방문해서 산모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때 백설기를 마련을 해요. 아이와 산모를 세속의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산신의 보호 아래 둔다는 신성의 의미를 두고 있고요. 3-7일의 백설기는 집에 모인 가족이나 가까운 친지끼리만 나눠 먹고 밖으로는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볏짚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깨끗한 걸 골라갖고 금줄을 쓰는데 볏짚에 신령이 깃들여 있어서 이런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수치랑 솔잎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뭐랄까 세균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실제로 들어있어요. 그렇죠? 고추 같은 경우도 붉은색이잖아요. 그래서 액마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붉은색 싫어하니까. 대단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이 되었어요. 3-7일이 지나서. 그래서 100일 정도, 아이가 100일 정도 되면은 진짜 살이 오를 대로 엄청 올라요. 그래서 통통하고 귀엽고 엄청 예쁘거든요. 엄청 진짜 이게 평생 중에 가장 살이 많이 찐 때, 이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100일 때 정말 통통해져요. 막 젖살이 막 올라가지고 100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해요. 그렇죠? 크고 완전하다, 성숙했다는 의미이고 아이가 이 완성된 단계를 무사히 넘겼음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영아 사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100일을 넘기기도 쉽지 않았대요. 그래서 얘가 100일까지 살았구나, 잘 살겠구나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강하게 더 잘 자라기를 축복하기 위한 날이고요. 100일상에는 흰밥, 고기 미역국, 푸른색 나물 등을 올리고요. 떡으로는 백설기, 붉은 팥고물, 찰수수경단, 오색 송편. 이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축하의 음식을 밖으로 돌려 나누었어요. 특히 100일떡은 100집이 나누어 먹어야 아이가 수명장수하고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하고요.
백설기는 마찬가지로 371과 마찬가지로 신성의 의미이고 붉은팍 차수수 경단은 액막이에요. 액막이. 그래서 귀신이 적색을 싫어해서 피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100일부터 10살 이전의 생일에는 반드시 해주는 풍습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는 잡기가 붙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벽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오색 송편은 아이가 장성한 다음에도 생일 또는 책내에 사용이 되고요. 평상시에 만드는 것보다 아주 자꾸 예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송편에 물들이는 5가지 색은 오행, 오덕, 오미와 마찬가지로 만물의 조화를 뜻한다고 해요. 이거가 약간 돌 때도 조금 비슷하긴 한데 그래서 송편은 그 안에 들어있는 속처럼 속이 꽉 차고 동시에 속이 빈 통편과 같이 뜻을 넓게 품으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일을 지내게 되고요. 이렇게 100일상이에요. 그래서 백설기를 이렇게 해서 하고 붉은 팥국물 차수수경단, 오색 송편 그리고 이런 흰쌀밥에 고기 미역국 이렇게 해가지고 차려요. 그래서 100일상은 상당히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돌상이 1년이 됐어요. 만으로. 아이의 장수 복록. 오래 살고 복되고 영화로운 삶은 축원을 하죠.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시 아니고 입히고 떡과 과일을 중심으로 돌상을 차려서 이렇게 돌잡이를 해요. 그죠? 먼저 음식을 좀 보자면 흰밥, 미역국, 그리고 백설기, 붉은밥국물, 차수수경단, 오색송편, 무지개떡, 인절미, 계피떡을 다 올리지는 않고요. 이 중에 꼭 올려야 되는 백설기와 붉은밥국물, 차수수경단에다가 뭐 이렇게 첨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돌상과 여아돌상이 조금 다르거든요. 남아돌상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다르냐면은 활, 그죠? 이런 게 있다면 여아는 자랑 청홍실이 있어요. 좀 이건 무예, 그죠? 이거는 바느질? 좋게 생각해요, 그냥. 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사진으로 조금 보면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만일세가 되는 날 아기에게 의복을 만들어서 돌상을 차려 돌잡이를 해요. 남아는 이렇게 색동저고리에 풍차바지, 복건, 여아는 색동저고리에 다홍치마, 조바위. 돌상 차림은 떡과 과일이 위주가 되고요. 돌잡이를 위한 물건을 차려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다 있죠. 백설기는 순수무구함이고 수수팥 꿈을 차수수 경단은 벽사, 벽화. 다음에 송편은 속을 꽉 채운다. 학문을 정진한다. 이런 뜻이고. 과일은 자손 번창. 그죠? 활과 화살은 무인, 국수랑 실타래는 장수. 그죠? 대추는 자손 번창. 책은 문장을 잘 하라고. 그죠? 수저와 밥그릇은 식복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시죠. 돌잔치에. 흰밥에 미역국과 참 음식물들을 이렇게 반상에 차려서 대접을 하는데 우리가 돌상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막 음식을 너무 심하게 막 이렇게 고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높게. 왜냐하면 이렇게 음식을 높이 고이는 거는 이따가 뭐 회갑상에서 볼 수 있겠지만 그 주인공의 공덕을 기리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수고했으니까. 그 공덕을 기리는데 아이는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무슨 공덕을 기리겠어요. 그래서 돌잔치 가서 막 이렇게 높게 고여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조금 음식하는 사람들은 짜증나요. 틀렸는데 막 이러면서 짜증낼 것까지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 지금 다들 40이 넘었어요. 실제로 선생님들 자녀분들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떡예수님새 돌잔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책례와 관례가 또 중간에 좀 있어요. 근데 책례는 채식이라고 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보면은 책거리 할 거니까 내일 뭐 과자 2봉지씩 가져와라 막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책례에서 온 거예요. 채식이라고 해서 한 권 책을 온전히 다 읽어서 다 뗄 때 이걸 축하하기 위해서 색떡이나 뭐 떡을 만들어서 스승님하고 같이 먹으면서 의미를 더하는 거죠.
그리고 관례가 있어요. 관례는 남자일 때는 관례라고 하고 여자일 때는 계례라고 하거든요. 성인식이에요. 한마디로. 지금은 꽃과 뭐 장미꽃과 향수와 키스가 있다면 옛날에는 그게 아니에요. 주과포가 있어요. 주과포. 그래서 성인이 되었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의례의 절차고요. 결혼할 자격을 받게 돼요. 벼슬길에 오를 권리가 주어지고요.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15세에서 20세의 관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남자는 머리에 상투를 하는 날이고 여자는 이제 비녀를 꽂는 의식을 한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혼례 내용이에요. 혼례는 남녀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라고 저도 생각해요. 네, 너무 중요하죠.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행사예요. 이때 신랑집에서 신부집에 함을 보내거든요. 그때 봉채떡을 신부집에서 준비를 해요. 봉채떡이라고 하는데 함이 들어오면 함을 시루 위에 놓고 북쪽을 향해서 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을 열어요. 왜냐면은 액막이에요. 얘도 붉은색을 써서. 근데 그냥 시루떡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붉은 팥 시루떡에다가 찹쌀 3대를 이용해서 2켜만 올려요. 이렇게 2칸만 올려. 찰떡을. 그리고 중앙에 대추 7개 이렇게 밤 하나 이렇게 올려요. 이 의미가 있어요. 찹쌀은 부부금실, 찰떡처럼 화목하게 귀착 좋아져라. 그 다음에 떡이 2켜인 겨는 부부 한 쌍을 상징하는 거고, 붉은 팥고물은 벽화를 의미하는 거고, 대추 7개는 아들이 칠형제로 남선 번창의 기원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봉채떡 혹은 봉치떡이라고 해요. 그래서 혼례 때 이게 설명은 없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을 좀 들여다보면 초례상이라고 해서 혼례를 지낼 때 상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리고 그다음에 혼례하는 날 이렇게 패백을 드려요. 어른들께, 시어른들께. 그때 패백상을 차리거든요. 대추고임, 육포, 뭐 절유, 뭐 구절판 이렇게 올려가지고 술을 올리면서 패백을 할 때 쓰는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례할 때도 떡이 잘 많이 쓰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갑이 되겠어요. 그 중간에도 중간에는 뭐 많이 없구나. 네, 그래서 회갑이라는 거는 갑년이 나이가 61세 만으로 60세, 그죠? 61세가 되는 생일을 회갑이라고 해요. 자손들이 연애를 베풀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큰 상을 차려요. 이렇게 높이 개있는 상이 큰 상. 그래서 고배상 괸다고 해서 고배상 높을 고자에다가 써서 고배상이라고 하고 바라만 보는 상이라고 해서 망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바로 못 먹죠. 어떻게 먹어요, 그죠? 그래서 이 앞쪽에 보면 인매상을 따로 차려드려요. 인매상을 차려드리고 먹을 수 있는 상을 따로 차려드리고 이거는 이제 잔치 연회를 하면서 약간 바라보는 상이죠. 망상. 그래서 회가면 때는 가진편 차곡차곡 이렇게 높이 이게 이만큼 고여 있는 거예요. 떡이 지금 엄청 높죠. 이 위에다가 화전, 주악, 단자 같은 것들을 올려서 고명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웃기떡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웃기떡을 얹어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요. 인절미 같은 거나 이런 것들도 웃기떡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작고 예쁘면 하여간 웃기떡으로 써요. 그럼 받침떡들은 뭘로 하냐? 그렇죠? 밑에 이렇게 판판하게 이런 백편, 꿀편, 승급초편 같은 갖은 편을 이렇게 고인 다음에 그 위에 웃기떡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가년에 사용한 떡은 잔치가 끝나면 서로 나누어 먹겠죠, 당연히. 이렇게 엄청 많이 차리죠. 그래서 축회가 이렇게 막 써있어요. 이거 자시예요. 자소를 이래놓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동대문 시장에 가면 숙수 할아버지들 계시거든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괴는 일을 하고 계시기는 해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책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상례를 한번 볼게요. 상례는 뭐냐면은 세상을 떠났을 때 망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행하는 의식이에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왜
초상집 뭐 가야 돼. 뭐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여러분들은 아직 젊어서 그런 일이 잘 많진 않은데 막 어느 순간 되면은 되게 초상집을 꽤 가게 돼요. 근데 의례 중에서 가장 진짜 절차가 제일 복잡해요. 결혼할 때보다도 더 복잡하고 정중해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자밥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에다가 쌀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뭐라지 염한다 그러잖아요. 돌아가신 분은 깨끗하게 해서 상복을 속 입혀드리잖아요. 옷을 그때 입에다가 쌀을 넣어드리는 의식을 하거든요. 이게 이승의 마지막 음식을 드리는 거래요. 그래서 망인을 저승까지 인도하는 사자를 위한 저승이 사자밥이고요. 초를 켜고 향을 피우고 술을 올리고 과일과 포, 뭐 육포, 어포 이런 포 같은 것들을 차려서 상례를 하고요. 상례와 관련된 제사 보세요. 이것만 해도 5가지인데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써놓은 거거든요. 초사무, 초제, 사무제, 19제, 소상,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는 이제 장례를 지내는 날 지내는 거고 사무제는 이틀 후에 49제는 49일째 약간 이제 49일 정도 되면은 이제 망자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49제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만 1년이 되면 소상이라고 그러고 만 2년이 되면 대상이라고 해서 약간 좀 더 신경 써서 지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죠, 되게. 그래서 이걸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제사를 하죠. 제례. 제례는 자손들이 고인을 추모하면서 올리는 의식이에요. 그죠? 이렇게 다리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하고요. 이때도 떡은 영혼을 달래는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붉은색은 없어요. 그쵸? 왜? 붉은색은 귀신이 무서워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붉은 파치를떡 이런 거 안 하고 녹두고물떡, 꿀편, 거피팥고물, 흑임자고물 같은 편류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약간 색깔들이 좀 더 무채색인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떡을 이렇게 여러 개 괴고 그 위에 주악이나 단자를 웃기를 올리기도 하고 안 올리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악이 올려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뒤에 귀신이 무서워하는 붉은 팥 고물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어딘가 212페이지부터 214페이지에 걸쳐서 통과 의례와 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번 2주차 수업도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또 다음 주차에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3주차부터 실기 수업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실기 수업을 제가 찍어서 올려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이론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여러분 실기 수업 할 때 좀 더 붙여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거는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다시 공지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되게 그래서 혼란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혹시나 단체 오픈 채팅 카카오톡 있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출석 체크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출석자들 오늘 이거 잘 봤냐고 제가 이렇게 확인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좀 혹시나 옆에 친구가 안 들어와 있고 이러면 빨리 들어가라고 좀 재촉 좀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캠퍼스에다가만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다운로드 할 때 매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퍼스에도 물론 올려놓을 텐데 제가 이거 수업에 관련된 수업 자료 파일이 너무 커서 그냥
URL을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리고 과제 같은 경우도 URL로 해서 오픈 채팅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받기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할게요. 대신에 과제 제출은 그 이캠퍼스의 과제 제출 그 메뉴에다가 꼭 제출을 해주셔야 이게 남아요. 기록으로. 제 시간에 잘 제출을 해주시고 항상 과제 제출 기간은 우리가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수업이잖아요. 그러면은 23일 날 수업을 들었어요. 만약 월요일 친구들은. 그러면 그 다음 주 일요일, 29일 밤 11시 59분까지는 제출을 하셔야지 인정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 제출하는 것도 좀 신경 써서 제출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듣는 수업 시간 전날 밤 11시 59분.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반이 3개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제는 그냥 무조건 일요일 밤 11시 59분에 모두 제출을 해주세요. 알겠죠? 힘드시더라도. 그리고 퀴즈 어렵지 않게 좀 잘 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힘내세요, 여러분. 저도 힘낼게요. 그럼 다음 주차에 봐요.